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예. 가면산장 살인사건.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진짜 가면이에요. 얼굴에 쓰는 진짜 마스크. 가면이죠. 예. 그게 왜 가면이 들어가 있는지는 오늘 설명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책 뭐 몇 장 펼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럼요. 네. 특별히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교보문고 오프라인 네. 서점이 있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있고 또 광화문에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항상 광화문이 본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를 자주 가는데 가면은 꼭 하는 어떤 저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가지고 아하.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이 예, 베스트셀러가 있나요? 왜냐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있는 작품이 있어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알기로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거기 4년째 지금 4년째. 계속 올라가 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 그 몇 년 전에 예. 2014년 후반부터인데 네. 어느 순간 가보니까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 10위 안에 꼭 있는 거예요. 이게 겉표지가 예쁘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요게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었군요. 꼭 있어요. 나미야 자파점의 예. 기적은 기적과 함께. 당연히 있는데 네.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 나오고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라플라스의 마녀가 그 이후에 나왔는데 네. 그때는 세 권이 같이 있어요. 음. 그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가면산장 살인 사건, 라플라스의 마녀. 음. 그러다 라플라스의 마녀가 없어졌는데도 네. 아직도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내려갔고. 예, 최근에 예. 근데 꽤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 그 2016년 9월에 천공의 벌이 나왔는데 네. 이때도 또 세 권이 같이 있더라고요. 요게 가장 최근에 번역된 작품이긴 그렇습니다. 하죠. 천공의 예, 벌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항상 베스트셀러 톱10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는데 네.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일본에서 나온 지가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래요. 요거는 예.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최근이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번역이 최근에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출간일은 1990년. 90년. 예. 와. 17번째 작품으로 네. 출간이 되니까 초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럼 출간된 거는 2014년? 2014년 9월에 예, 출간이 됐으니까 몇 년만? 25년 만인가요? 24년. 24년 만에 번역이 예. 된 거예요. 예, 24년 있다가 번역이 됐는데 네. 아마 일본 출판계에서는 우리나라 출판 그 베스트셀러 시장을 신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책이 번역이 되고 나서 베스트셀러 그렇게 오래 있다니 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책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건 2014년에 나오자마자 바로 또 구매를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읽어보셨을 거고. 예, 그럼 최근에 한 번 더 읽으신 거예요?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요 작품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읽어봤거든요. 예. 저도 두 번째 읽었는데 와 저는 정말 매우 흥미롭게 예, 그러셨죠. 잘 읽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몰랐던 사실이에요. 예. 출간된 지 24년이나 그러니까요. 예. 지나서 우리 그러니까요. 번역이 됐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도 예. 별 위화감 없이 읽을 수 있던데요. 그럼요. 예. 예. 첫 번째 작품부터 뭐 위화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2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읽기에는 좀 올드 패션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할 텐데 예.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네. 그 휴대폰이 없어요. 아 맞다. 휴대폰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즘 읽는 사람들은 아니 그 휴대폰으로 어떻게 좀 해보지 뭐 이런 그 맞아요. 얘기가 나올 휴대폰으로 만합니다. 하면 될 텐데 뭐 전화를 기다리는 장면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전화를 걸 방법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거. 1990년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 휴대폰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셨을 거예요. 위치 추적 내지는 기타 예, 등등. 예. 예. 제가 너무 자기 합리화하고 있나요? 이 번역은 누가 하셨죠? 이 김난주 선생님이 하셨죠. 김난주 선생님. 그분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해 예, 주셨던 제일 많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13작품이나 열세 작품이나 하셨던 번역한 예. 분이 아 김난주 선생님도 꼭 뵙고 싶어요. 예.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번역계에서는. 예.
예, 저희가 이제 방송의 최종 목표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한번 출연시키는 예. 예, 그런 겁니다만 그 그날이 전에 우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못지않게 뵙고 싶은 분들이 번역하신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또 작품뿐만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예.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가면산장 살인 사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84 작품 가운데 17번째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 앞에 많은 여러 번 반복한 통계인데 네. 그래도 또 이 작품 때문에 그러시죠.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 예스24에서 누적 판매 순위 네. 우리나라 국내 추리소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만이 아닌 많이 아닌 추리소설 전체. 거기에서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 5위를 차지했어요. 5위. 굉장한 거죠. 총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4권이 들어가 있는데 예, 10권 중에 4권. 5위고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는 2위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1등이 라플라스의 마녀가 차지를 그렇습니다. 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추리소설 분야니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같은 그렇습니다. 작품은 예,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또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임을 자처할 수 있는 작품이 있네요. 아스코나 도일의 셜록 홈즈. 그렇죠. 네, 그게 그것도, 8위, 9위를 예, 맞습니다.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또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죠. 예,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예. 작년부터 국정농단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이제 들여올 수 있는데 네. 이분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을 음. 가져가지고 읽었다고 해서 한참 그 언론에 또 노출이 화제가 됐었죠.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이죠. 예. 2016년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뭐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청 안에 있는 서울도서관이라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서울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빌려가요. 그런데 상위 50위를 통계를 내보니까 네. 2016년도 50위 안에 7권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었나요? 이제 순위를 보면은 이제 6위가 동급생이고 네. 8위가 가면산장 살인 사건. 여기 또 나오네. 예. 가면산장 그래서 살인 사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높게 네. 빌려간 어떤 그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19위에 라플라스의 마녀, 26위 신호부 선생님 안녕. 이건 뭐예요? 요거는 그 번역된 지 얼마 안 된 건데 초기 작품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등장해요. 주인공으로. 아, 저는 이 제목도 처음 듣는데요. 그러셨죠. 예, 제가 예. 그래서 덜 덕후예요. 예,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리고 32위가 몽환화. 저 읽었어요. 예, 이것도 네. 재밌죠, 아주. 그리고 45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47위 공허한 십자가.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상위 50권 안에 7권이 히가시노의 책인데 그중에 당당하게 8위의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가면산장 살인 사건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일문학과 교수님이시냐 아니면 국문과 교수님이시냐 그러시는데 예. 언론정보대학원 예. 미디어를 전공하신 맞습니다. 교수님이시고 예. 아 그리고요 정말 MBN이었던가요? 예. 그 어느 그 경제 전문 채널에 예. 거기 저 방송을 오랫동안 하신 거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걸 네, 기억하고 네, 계시군요. 네. 예. 옴부즈맨 프로그램 옴부즈만. 제가 네. 그 꼭 필요한 꼭 편성해야 되는 예. 프로그램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방송사의 작품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해주시고 예.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3년, 3년 만 3년. 하셨구나. 예. 와. 맞습니다.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자료 화면 보셔도 되고요. 또 저희 그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갤러리가 따로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교수님의 멋진 얼굴 사진이 제가 꾸준히 기다리고 업데이트 할 테니까 많이들 좀 맞습니다.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시기를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 도서관에서 빌려본 순위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서울 시민들 대상이긴 합니다만 예. 이 히가시노의 소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책뿐만이 아니고
추리소설은 한번 보고 만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요. 반전도 알고 결말도 아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걸 다 범인 알고 뭐 반전 알고 하는데 뭘 사서 봐. 한번 네. 보면 그만이지. 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을 꺼려해요. 저도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도서관에 굉장히 많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책 자체가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소장가의 길을 걸으셨던 건 예,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었어요. 근데 가보면은 워낙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그래서 남들이 빌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 읽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거나 그리고 기다린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또 해놓은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먼저 또 주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빌렸는데 겨우 빌렸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봐서 막 너덜너덜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모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모아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럼요. 네. 예. 다시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거 제가 증명합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요 전문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고 예, 있잖아요. 예. 또 읽어도 재밌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 사람이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게 참 그게가 신이 준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음. 세 번째 볼 때도 기억이 세 안 번까지도. 난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빌려보기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책을 진짜 안 읽었다면서요. 예. 만화책도 안 읽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책을 쓰고 싶었다. 맞습니다. 작품 예. 쓰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 작품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에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 순위 관련해서도 재밌는 통계가 있다면서요. 예,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 오늘 그 줄거리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해보죠. 예. 지난해 2016년도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 순위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서울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서울대에서 2016년도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빌려간 대출 순위를 보니까 예. 1등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서울대가요? 예. 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그 기사에 네. 그 타이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업난에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아, 근데 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감동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예. 거기서 상담에 좀- 관련된. 예. 네, 거기서 좀 위안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예,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그것과 더불어서 재밌는 거를 봤는데 네, 하버드대에서도 네. 시험 기간에 셜록 홈즈 소설이 대출 1위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 예.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예, 대에서 예.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예. 그 이외에도 네. 이 여러 대학교에서 그 도서관 대출 순위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 기사가 났는데 네. 그 인천대학교에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5위를 어, 했고요. 네, 그 숭실대학교에서도 5위를 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그렇군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예.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1위를 했네요. 아, 예. 당당히 1위를 예. 대학 도서관에 그 대학생들이 대출한 거 얘기하신 거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참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인천대학교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4위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 예. 라플라스의 마녀가 4위를 했네요. 4, 5위를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했네요. 아, 그렇군요. 가면 산장 살인 사건. 책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저지른 범인을 잡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평범한 형태는 아니에요. 이 소설도 역시 끝에 대단한 반전이 백미인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한 여성 도모미라는 이름인데 네. 이 여성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된 교회 다녀오다가 네.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음. 절벽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얼마 후에 약혼자,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났어요. 죽고 나서 약혼녀가 이 약혼남이 다카유키? 다카유키라는 이름의 약혼남이 그 신부가 될 뻔했던 사람의 아버지, 아주 부자죠. 예, 네. 아주 부자입니다. 무슨 제약회사 사장으로 예, 나오는가요? 예,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장에 와서 묵고 가라는 초대를 받게 돼요. 보통 약혼녀가 죽고 없는데 그런데 별장에 가서 묵고 가는 건 좀 이상한데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될 뻔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자기 사업에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속 끈을 맺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거나 별장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라고 해서 초대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약혼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가족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약혼남 다카유키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고 약혼녀의 부모와 오빠를 비롯한 7명의 친인척과 함께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어색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가족처럼 그랬던 거죠. 지냈으니까요. 예. 모든 사람을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 네. 보는 사람들도 거기서 있었고,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첫날 모인 첫날에 누가 이 죽은 약혼녀 그 사고로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되는데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되는 게 아니죠.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추락해서 죽게 되죠. 네. 이 약혼녀의 죽음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게 아마 그 죽은 약혼녀의 친구 게이콘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로 맞습니다.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도착한 날 밤입니다. 네. 갑자기 이 별장에 외딴 곳에 있는 별장인데 별장에 은행 강도 와. 2명이 경찰에 쫓기던 이름도 이상하던데. 그 두 사람. 예. 네. 그러니까 은행 강도가 별장에 침입을 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던 8명을 감금하고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질들이 이제 붙잡혀 가지고 좀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인질들 8명과 강도 2사람 사이에 피말리는 신경전이 맞아요. 벌어지는 가운데 그거 상당히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재밌죠. 예. 그게. 근데 그 와중에 인질 중에 한 명의 이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예. 제일 이뻤던 맞아요. 젊은 여성이 등에 칼이 꽂힌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예, 그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면 범인은 강도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정황으로 미뤄보니까 범인은 강도가 아닌 인질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하.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7명의 인질이 서로에 대한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2인조 강도가 갑자기 누가 범인인지를 너네들이 찾아내지 않으면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고 이제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요. 강도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단순한 강도인데 예. 예, 살인 누명까지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범인들 범인을 찾아내려고 예,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게 거표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것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반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 얘기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도 끝의 반전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띠지에도 심지어 띠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반전은 없었다. 절대로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2중 3중의 트릭, 스릴 만점의 심리전, 그리고 스포일러 금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작품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명성에 비해서 예. DG에 쓴 게 조금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2중 3중의 트릭 스릴 만점 이런 거 없어도 읽을 텐데. 이게 사실 그 대단한 반전이 있다고 스포일러 금지 요거 자체가 스포일러예요. 그러게 말해요. 예. 스포일러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해드리면은 스포일러는 이제 그 뭐 영화나 소설이나 뭐 만화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작품에 중요한 범인을 밝힌다든가 중요한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들을 미리 알게 하는 어떤 나쁜 짓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공개한다는 거는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는 건 그건 진짜 범죄 행위. 이게 그 영화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스포일러가 문제가 되었던 게 어떤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Usual Suspect라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96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게 개봉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인터넷에 워낙 많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의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진짜 그 범인이 누군지 알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는. 당연하죠. 예, 네. 그런 작품인데 예. 이 인기가 있어서 극장 매표소 앞에 줄을 많이 섰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예. 누가 범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대요. 저도 이거 기사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잡아야 말입니다. 돼, 잡아야 예, 돼. 그러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 중에 그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 영화들 몇 개 있죠. 뭐 식센스 맞아요. 같은 거, 뭐 우리나라 영화도 Tell Me Something, 뭐 Tell Me Something도 반전 있나요? 요것도 스포일러 얘기하면은 조금 욕 먹습니다. 저 이 영화 봤는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식스센스하고 유주얼 서스펙트는 분명하게 아시겠죠. 기억나고요. 예. 네. Tell Me Something도 그랬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때부터 이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좀 나왔겠군요.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반전이 있다. 스포일러 하지 마라라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네. 그 좀 반전 있고 스포일러 알면 안 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 절대 인터넷을 안 들어가 본답니다. 영화 보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아니 그런데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유절 서스펙트의 그 선량한 피해자들. 예. 이건 뭐 인터넷도 아니고 줄 서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영화 딱 시작할 때 알거든요. 그 얘기 때문에 참, 네.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20년도 더 된 영화, 예. 20년이 뭐예요? 예. 20년 된 거죠, 20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저도 조심하고 얘기 안 하고 하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식스센스는 아예 얘기도 좀 않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세련된 맛이 아닐까 싶은데 히가시노게이고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아무리 재밌게 읽으셨어도 예.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은 절대 읽지 않은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예. 안 되겠습니다. 예. 가면산장 살인사건,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 이야기 구조가 인기 있는 일본 만화 있죠. 소년 탐정 김전일. 요걸 뭐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교수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그 독자들이 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책을 좋아해요. 아니, 교수님은 도대체 취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히가시노게이고뿐만 아니라 그 지난번에 누구 말씀 마스모토 세이초에다가 그 셜록 홈즈 제가 또 영화도 광이시고 그렇죠. 또 만화도 광입니까? 만화책도 저희 집에 한 1000권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와, 그럼 어떤 작품? 전부 이런 그 김전일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뭐 호러물도 좋아하고 이토준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호러물 해는 작가가 있죠. 진짜 이제 오타쿠도 보통 오타쿠가 덕후 그러시고 좀 만화 얘기를 해도 좋겠는데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저희 사실 이제 다음에는 마스모토 세이초나 아스코난 도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전문으로 하거나 혹은 영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메뉴 추가합니다. 오케이,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책을 그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읽으면서 마치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책의 한 에피소드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소년 탐정 김전일은 전형적인 그 추리 소설에서 사용되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형태의 만화예요. 그래, 그게 재밌죠. 사실. 예. 그리고 무슨 산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산장에 갔는데 뭐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야? 뭐 갇혀서 뭐 눈이 쌓여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밀실 뭐 트릭. 이런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만화는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된 책 수가 70권이 넘을 정도로 70권이나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갖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있죠. 예. 한 권도 빠짐없이. 그럼요. 예. 예, 덕후 인증입니다, 인증. 이 만화책 관련해서 또 교수님 개인적인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게 된 사실은 좀 아동틱해요. 네. 예, 뭐 대학 교수가 이거를 읽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일 났어요. 다 오픈하셨어요, 지금.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1990년대 후반인데 요 만화와 관련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예.
제가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대부분 뭐 중소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인타운이 없거나 도시 전체가 대학 타운인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있던 곳도 그렇게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방학 때 되면은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대도시 가가지고 그 대도시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한인타운 가서 장도 보고 뭐 짜장면 짬뽕 먹고 탕수육 먹고 뭐 순대도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향수를 좀 달래시는.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LA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인타운을 갔죠. 네. 가가지고 이게 쭉 굉장히 큽니다. 한인타운 LA에. 그래서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만화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책 좋아하니까 예. 물론 미국에 있을 때는 LA예요? 예, 예. 미국에 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90년대 후반에서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볼 수 없었기 인터넷 때문에 자체가 뭐.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한국의 만화방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라면 뭐 시켜서 먹고 쥐포 먹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반가워서 그 LA에 제가 며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만화책을 한 빌려서 한 하루 이틀이라도 봐야겠다 그러고 한 10권이라도 빌려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만화 뭐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주인 그 사장님한테 네네네. 그럴 때만은 소년탐정 김전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뭐 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예, 네. 전혀 몰랐죠. 그런 네, 만화가 네,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나이가 그래도 그때 30대 뭐 중반 그랬던데. 소년탐정이 웬 말입니까? 소년탐정 김전희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인데. 예.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권 아니고 5권만 빌려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보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 와. 굉장히 재밌습니다. 30대 중반에 읽어도.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반납하면서, 사장님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우리 동네로 와야 됐기 때문에 예. 더 빌릴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대도시 갈 때마다 빌려봤어요. 대도시에 다 있어요. 한국식 있습니다. 만화방이. 예, 큰 있습니다. 도시에는. 뭐 아틀란타, 뭐 뉴욕에도 뉴욕, 뭐 있고. 시카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끝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다 사버렸죠. 그때까지 나와 있던 거. 그럼요. 이 혹시 시리즈가 계속 나오나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도. 아유, 이 작가는 도대체 얼마를 돈 많이 벌겠죠. 정말 대단하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 미국에서 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 한국식 그 만화방 시스템이 물론 이제 한국인 상대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통하는구나 하는 거하고. 그럼요. 만화방 주인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추천도 해주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가면 산장 살인 사건 이거는 책 뒤에 해설이 있는데 이게 또 재밌죠. 예. 네. 해설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히가시노의 책은 소설이 끝나고 나면 맨 뒷부분에 평론가나 작가의 해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도 네.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있는 게 좋잖아요. 굉장히 재밌죠,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안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해설이 단행본, 맨 처음에 출간되는 일본에서 네. 단행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고본이라고 한 1, 2년 있다가 나오는 책에 해설이 들어가는데 그럼 해설은 주로 문고본에 들어가는 예, 모양이죠. 문고본에만 일본에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히가시노 게이고 인기가 있으니까 네. 번역이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문고본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해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번역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요. 근데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워낙 옛날 그 책이었기 때문에 90년도 작품인가 예,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오리하라 이치라는 일본 작가의 재밌는 해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해설 서두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네. 이 오리하라 이치라는 일본 작가가 가면산장 살인 사건을 해설하면서 네. 이 작품이 자기는 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해설을. 맨 처음에 이거 깜짝 놀랍니다. 예. 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서점에서 이 오리하라 이치가 서점에서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 출간되자마자 사와서 다 읽고 경악을 했답니다. 네. 그 이유가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추리소설과 트릭과 반전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러네요. 라고 해서 예. 그래서 결국 자신의 책은 지필을 포기하고 이게 먼저 나온 게 임자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 똑같은 트릭은 또 쓸 수가 없잖아요. 추리소설에서는. 그럼요. 정확히 일치했다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가면산장 살인사건 책을 집어던져 버렸대요. 책이 찌그러졌답니다. 예.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음. 이 가면산장 살인사건의 해설을 자기가 쓰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석에 있는 가면산장 살인사건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책이 뒤틀려 있었다랍니다. 그때 집어던져서 집어던진 것 때문에. 찌그러진 상황 때문에.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칭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해설 끝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비슷한 타입의 작품을 꾸준히 써나가는 작가 쪽이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좋고 또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다음 작품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 히가시노 작품 쪽이 훨씬 재밌고 또 높게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러 종류의 서랍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작가다. 그리고 그 서랍 모두가 하나같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모든 서랍의 내용물을 다 섞어놓은 천매급의 대작이다. 히가시노의 팬은 그런 작품을 갈망하고 있다. 네. 극찬이네요. 아주 극찬입니다. 네. 근데 이 극찬 중에 재미있는 내용은 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그 써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매급이 이게 한 3권 정도. 굉장히 1000페이지. 그렇죠. 예, 300페이지짜리가 3권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히가시노 게이고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이 해설이 나온 이후에 백야행을 씁니다. 이건 정말 천매급이죠. 천매급에 백야행을 쓰게 되니까 참 재밌죠. 예, 재밌네요. 또 독자 댓글들도 많은데 일본의 서평입니다. 일본인이 쓴 거겠죠. 겉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악의 라스트 다 읽은 다음 당했다라고 외쳤다. 완전히 속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입니다.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하면서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나 악의 둘 중에 하나를 사겠다 했는데 2권 다 사야죠.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게 말이에요. 2권 다 읽어야죠. 또 알라딘 댓글인데요. 진리 정말 진리 느슨하게 풀었다 조이는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소설 중 가면산장 살인사건은 최고의 반전소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도 이 책 가면산장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면서요? 예, 가면산장 살인사건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도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반전입니까? 예.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반전입니까? 반전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히가시노 게이고답지 않은 졸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걸작이 아니라 졸작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졸작입니다. 예. 이유는요? 가만히 있자. 이거 충격받네. 네. 거의 뭐 히가시노 게이고 반전이죠? 네, 그러네요. 평가 자체가 반전이네요.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장점은 치밀한 복선. 네. 그걸 제시하고 또 소설 중간중간에 깜짝 놀랄 사건의 제시로 궁금증 유발 등이 중요한데요. 네. 좀 억지 설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강도가 들이닥친다든가 또 뜬금없이 그 이쁜 그 여자가 등에 칼을 맞고 죽는다든가 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아닌 너무 좀 억지로 설정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있을 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그런 것들이 같은데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 저는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처음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책 읽으면서 누가 범인일 것 같다 그걸 그랬는데 맞추신 건 처음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인 거는 네. 그렇군요. 그 일본에서 이 독자 랭킹 순위에서는 이게 몇 위나 차지한 건가요? 41위. 그러니까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군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것만큼의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면산장 살인사건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사람의 취향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누구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누구는 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의 그 반전에 놀랄 뿐 아니라 지금 예.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또 이렇게 반전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예. 더 아이가 흥미롭고 예. 충격적이었습니다.